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일가사람의 손익찬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 설립 어떻게 하는지, 가입은 어떻게 하고 조합활동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그 공장들이 이제 생겼을 때, 그럼 이제 농촌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주로 이제 일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겠죠. 뭐 근로계약서를 쓰든 뭘 하든. 그러면은 뭐 사적 자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용자랑 노동자랑 계약하고 그거에 따라서 임금 주고 그러면 됐지. 그러면은 뭐 하루에 한 5시간 일하고 뭐 밥은 하루에 한 끼만 줄게. 왜? 사적 자치니까. 꼬우면 딴 데 가든가. 예. 꼬우면 다른 회사 가든가. 근데 사실 다른 회사도 다 비슷해, 환경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 강조가 되고 과실 책임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이게 뭐 사용자 과실이냐 노동자 과실이냐 이런 걸 이제 다 구구하게 따져가지고 노동자 과실이 더 커. 그러면은 보상 안 해주고 이제 이랬던 시기가 초기 자본주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게 계속되면은 뭐 사실 우리나라는 또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제 점점 이제 자본주의의 폐해가 발달하죠. 가진 사람들 마음대로 계약을 하게 냅뒀더니 너무 못 사게 된다.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게 되고 잘 사는 사람은 그 처음에 조금 더 잘 살았다고 계속 잘 살게 되고 그래서 이게 뭐냐? 노동자들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다치고 장시간 노동에 그러니까 주거 환경도 안 좋고 뭐 하수구도 자꾸 터지는 집에서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해요? 임금이 적으니까 일하다가 다쳐도 돈도 못 받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현대에는 이제 이런 이제 됐다. 자본주의 수정의 시기로 자본주의 수정의 시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냐? 노동조합이라도 만들어서 싸워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단결 금지 시대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 노동조합이 모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무슨 사회 불온단체처럼 요즘도 사실 이런 식이 남아 있어요. 노동조합 한다 그러면은 저희 뭐 북한의 지령을 받았나? 아니면 뭐 소련이나 뭐 중공에서 뭐 활동 자금을 받았나?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분이 요즘 없으시겠죠. 근데 노동조합 한다 그러면은 좀 약간 색안경 끼고 보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이때 당시에 노동조합 처음 등장했을 때의 국가 권력이 못 배우고 돈 없는 애들이 뭉쳐가지고 사용자랑 싸우고 협상하자고 하니까 그걸 얼마나 가소롭고 저거 좀 이상한 놈들 아니야? 저거 모이는 것 자체도 금지해야 돼. 모이는 것 자체도 사업장 내에서 몇 명 이상 모이면 형사처벌하고 일 안 하면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그래야 돼. 그게 이제 처음에 시각이었다. 근데 그것이 개별 법으로 점차 노동조합의 활동이 보장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헌법적인 권리로까지 이제 승격이 됐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노동 3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본권으로. 우리가 그 일반적인 학문을 위해서 모이는 대학교의 학술의 자유,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보다 노동조합이 모이는 이 특별한 결사의 자유로서 노동 3권을 보장을 하고 있어요. 파업 관련돼 가지고 민형사 책임을 점차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반조합적 행위, 부당 노동 행위는 노동위원회 구제도 할 수 있고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활동을 점점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사실 우리나라 노동법, 특히 노조법을 보면은 오히려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법이다. 그거는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유형을 보시면은 이제 가장 흔히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무슨 기업 노동조합 이제 이런 거 보면 되게 회사 이름 따서 회사 이름 뒤에다가 무슨 노동조합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리고 초기업별 노동조합이 있어요.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요. 결국에는 규약을 보시면 돼요. 규약에서 이 노동조합의 그 조합원의 범위, 조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냐.
어떤 특정 기업의 근로자, 어떤 특정 기업의 노동자만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초기업별 노동조합은 그게 아니고 규약을 보니까 어떤 업종별로 어떤 업종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어떤 산업이라면은 혹은 어떤 지역에 있는 노동자면은 가입할 수 있도록 뭐 경남 뭐 지역 뭐 일반 노조, 뭐 경기 지역 일반 노조, 뭐 서울 일반 노조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만약에 직종 뭐 그 중에서도 직종 부분 당연히 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그 노동조합의 자유입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그러면은 뭐 공공 운수 아니면은 뭐 공공 부분에 아니면 뭐 운수 이런 식으로 업종별도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직종별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 초기업별 노동조합인 거고 이 밑에 있는 게 어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무슨 뭐 어떤 지부 뭐 어떤 뭐 지회 뭐 분회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사실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는 여기가 노동조합인 거고 여기에 단체 협약 체결권이나 이제 뭐나 이런 게 다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주로 이렇게 그 위임장을 써주죠. 단체 협약 체결에 관해서 위임장을 써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노동조합이고 여기는 이제 하부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됩니다. 이게 노조법 강의는요 오히려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 들었을 때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런 거구나 하는 걸 또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노조법을 헌법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보시면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죠.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우리가 뭉칠 자유가 있는데 사용자가 못 뭉치게 방해를 해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다. 교섭한다. 내가 교섭 요구서를 이제 회사에다 냈는데 계속 교섭을 해태를 해요. 교섭을 거부를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밀어요. 그런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 내가 쟁의를 적법하게 하려고 하는데 뭐 구사대 깡패가 와가지고 방해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것도 부당노동행위다. 혹은 쟁의를 한 거를 이유로 나중에 교묘하게 그 사람만 골라서 징계한다든지 그런 것도 부당노동행위다. 그래서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가 주체가 돼서 자주적으로 다른 사용자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한 명이 혼자서 나 노동조합이요 하는 게 아니고 2명 이상의 사람이 단결해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체성이 있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 다른 목적이 아니고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아래에 이 5가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을 먼저 살펴볼게요. 노동자가 주체가 돼서 자주적으로 단결한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도 사실 강의를 하자면 사실 이것도 1시간짜리 강의 주제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있으면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꼭 한 기업에 소속이 돼서 그 특정한 사용자한테만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게 학습지 교사가 거의 한 10년 정도 동안 투쟁 끝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경제적으로 종속이 돼 있고, 그러니까 아주 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처럼 뭐 몇 시까지 안 나오면은 뭐 징계, 뭐 시간은 뭐 어떻고 장소는 어떻고 일일이 간섭받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고 근로조건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하고 그 근로에 관한 어떤 규율도 정하고 그걸 위반하면은 뭐 징계 이런 건 아니어도 실질적인 페널티가 주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다. 그래서 뭐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 이 판례는 아주 오래됐죠. 구직자,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정이 되고 있었고 최근에 이거 방송연기자 노동조합도 인정이 됐어요. 우리 배달 노동자, 택배, 배달, 뭐 대리기사 계속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두 번째는 이런 건데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랑 구분하시면 되냐면은 어떤 뭐 산에 있는 뭐 친목계나 뭐 산에 뭐 등산 뭐 산악회 뭐 그런 건 노동조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이제 노동조합을 시작할 때 대개는 이제 뭐 같이 짜장면 먹는 사람들 아니면 같이 등산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뭐 같이 족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끼리 우리 노동조합 해볼까 해가지고 시작돼서 노동조합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그냥 이제 친목 자체만 목적으로 하는 거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단체성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 필요하고요. 임원으로서는 위원장이랑 감사 이렇게 두 직책만 있어도 노동조합이 됩니다. 소극적 요건은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사용자랑 이익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사용자 당연히 안 되겠죠. 이익 대표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조합이 있는데 뭐 상무가 뭐 들어와 있어요. 뭐 임금 뭐 결정하고 막 이런 거에 조언해 준 상무가. 그래서 임단협 임여관을 내면서 노동조합이 내년에는 5% 인상 요구합시다. 좋습니다. 그런데 상무가 갑자기 그거 우리 저기 경영사정상 안 돼. 우리 사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참가는 허용할 수가 이제 없다.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좁아요. 그러니까 많은 노동조합 그 단체 협약에서 뭐 하다못해 뭐 회계 격리하는 뭐 직원이나 뭐 비서나 이런 사람도 뭐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판례는 훨씬 더 좁게 봐요. 뭐 운전기사 뭐 이런 사람들도 여기 해당되는 걸로 보지 않는다고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좀 단체 협약에서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용자 쪽에서 더 가깝게 일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의사결정하는 거에 도움 주고 거의 그 정도 급은 이제 돼야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경비의 주된 부분은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대개는 뭐 이거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은데 이제 대개는 이제 뭐 50%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어용 노조니까 돈이 조합비에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오면 누구 말 듣겠습니까? 조합원 말 듣겠습니까? 사용자 말 듣겠죠. 예. 복리사업만 목적으로 하는 경우 친목단체지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제 가오랑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그냥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노위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기업별 노조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기업별 노조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기업별 노조에서 해고된 사람이 해고됐어요. 근데 분노랑 부당 노동행위랑 부당 해고랑 구제 신청을 같이 했을 때는 중노위 재심 판정 시점까지는 근로자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당 해고만 구제 신청하면 안 됩니다. 분노까지 같이 구제 신청을 해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로 정치운동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로니까 뭐 일반적인 노동조합 활동하고 뭐 선거 시즌에 왔을 때 뭐 어떤 정당 후보 뭐 지지하자, 어떤 정당 지지하자 상관없어요. 개별 조합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주로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죠. 이제 그 혁명을 막자. 무력 혁명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뭐 국가 체제 전복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둔 조항인 거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회사가 설립을 주도했으면은 노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이 있는데요. 유성기업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뭐 어용노조, 뭐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해주는 그런 노조의 수준을 이제 넘어선 거예요. 사실관계를 보시면은 이제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와 사측이 주간 연속 이교대제, 그러니까 그 주야간 맞교대제로 하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이제 이교대로 해가지고 이제 하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교섭을 계속 이제 하고 있다가 쟁의를 하고 사측은 직장 폐쇄하고 이 과정에서 뭐 소송이 난무하는 등 파국을 걷다가 사실 파국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일방적인 그 노조 탄압이 이제 있었고 이 와중에 이제 회사가 창조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곳에 뭐 이때 뭐 비슷한 거 많았어요. 뭐 창조 컨설팅, 뭐 컨택터스, 뭐 그 용역업체 그런 게 많았는데 기업 노조 설립을 주도했다. 이제 굉장히 순환해서 표현했습니다. 기업 노조 설립을 주도했는데 그렇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가 아예 무효라고 확인을 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노조 파괴 컨설팅을 해준 이 여기 노무사는 이 큰 집 가셨어요. 큰 집 가서 이제 빵 먹고 나와서 이제 저기 백설기 먹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시를 이제 보시면은 설립 자체가 피고회사가 계획을 했다. 그리고 그 주도하에 다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 조합원 조직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피고회사의 계획적에 따라서 다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 노동조합 그 뭐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주성,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2조 4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노동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이 회사랑 체결한 단체 협약도 무효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옛날 개콘에 나온 그 사람이 아니문이다처럼 노조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유령이랑 회사랑 뭐 계약 단체 협약 체결했어요. 그 무효죠. 네. 이거 이제 그 단순한 그 어영노조 수준을 뛰어넘은 이제 그 무시무시한 계획. 사실 여기에 그 원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자동차 회사인데 거기랑 이제 같이 이제 했다는 의심, 상당한 의심 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알아보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야겠네요. 노동조합 설립이랑 가입은 노동자의 자유다.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다 설립해서 가입할 수 있다. 사용자가 설립 가입을 방해한다면 뭐죠? 부당노동행위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요. 그 사용자가 노동자와 관련돼 가지고 뭐 입만 뻥끗하거나 아니면 뭐 공문 하나 잘못 보내거나 좀 문제 삼고 싶으면은 저거 다 부당노동행위 아닌가라고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당노동행위 조문이 지금 여기 다 인용을 해놓진 않았는데 분호에서 아마 자세히 살펴볼 건데 5개밖에 안 돼요. 81조 1항에 1, 2, 3, 4,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분호 조문은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노동조합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은 사용자가 하는 웬만한 좀 이상한데 하는 거는 다 분호에 걸립니다. 웬만하면. 뭐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노동조합 가입은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은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가입 대상에 해당하기만 하면요. 여기에 해당하기만 하면은 노동조합 가입을 사실 거부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징계받았던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가입하고 싶은데 난 쟤 싫어 위원장이 저 사람 조합원 가입 받지 마라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조합 위원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고 조합 그 규약에서 가입 대상 정해놓으면 가입되는 겁니다. 노동조합 설립할 때는 설립 총회 해야 되고요. 규약 제정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 뭐 하다못해 어떤 뭐 상조회나 개모임 해도 그 기본적인 규약 있잖아요. 노동조합도 그런 규약이 있어야 된다. 임원 선출을 이제 해야 된다. 대표자 1인과 회계감사 1인은 최소한 선출이 돼야 됩니다. 설립 신고하면은 이제 법내노조로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데 법내노조, 법외노조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이제 제일 차이가 있냐면은 뭐 노동조합 명칭 사용할 수 있고 뭐 면세 혜택 뭐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법내 노조면은 교섭 혜택이나 거부나 이제 이런 거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 노동위원회에다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법외 노조면은 이제 그런 이제 교섭 관련돼서 부당노동행위 신청할 수 이제 없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노동조합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았으면은 법외 노조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부당하다라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 겁니다. 신고필증 나오고요. 설립 신고했을 때 기재사항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규약에도 뭐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조합 법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세요. 뭐 이렇게 뭐 연합단체, 뭐 상급단체 어디로 두고 있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중요한 건 어쨌든 다 규약에 들어간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조합 활동입니다. 오늘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동조합 활동. 뭐가 노동조합 활동일까요? 그리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어도 공모를 하면은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조합 활동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노동조합이 일단 기본적으로 상시적으로 존재를 하죠. 그 뭐 교섭하고 쟁의하는 시기보다도 뭐 교섭은 어차피 이제 임협은 1년에 한 번, 뭐 단협은 2년에 한 번 이런 거니까 그 전에는 일상적으로 노동조합이 존재하면서 뭐 조합원들을 위해서 뭐 교육도 하고 우리 이제 조합에 들어오면은 어떤 게 좋아라고 뭐 홍보도 하고 가입하라고 권유도 하고 또 꼭 교섭 아니어도 회사 상대로 이런 건 시정해줘라. 우리 조합원들이 뭐 불편하다. 뭐 좀 바꿔줘라라고 하는 거 뭐 요구도 하고 같이 뭐 밥도 먹고 뭐 술도 먹고 이제 그런 일반적인 조합 활동하는 전반적인 걸 다 말하는 거고 이 교섭이나 어떤 쟁의는 그 특수한 상황에 갔을 때 하는 거고 다 폭넓게 봐서 노동조합 활동에 들어간다. 단체 교섭과 쟁의 행위를 제외한 아주 포괄적인 폭넓은 활동이다. 노동조합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 그래서 뭐 조끼도 있고 뭐 이런 마트 같은 데서 우리 뭐 조합원 총회도 하고 뭐 실내가 아니고 뭐 꼭 실외여도 됩니다. 유인물 같은 것도 이제 나눠주고 뭐 게시판에 뭐 글도 쓰고 인트라넷에 글도 쓰고 뭐 대자보도 붙이고 그렇죠. 선거운동도 하고 이 조합 선거 운동도 조합 활동으로 보호를 받아요. 대자보 붙이고 현수막도 걸고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집회는 그 쟁의 아닙니다. 쟁의 아니고 업무에 지장 주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뭐 회사 밖에서 하는 일반적인 집회, 체육대회도 하고 뭐 산악 등산도 가고 뭐 이제 그런 거 다 폭넓게 조합 활동이에요. 조합 활동은 보호를 받습니다. 정당한 조합 활동,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 강조되는. 정당한 조합 활동은 민형사상 면책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어느 정도 회사한테 어떤 불이익이 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조합 활동은 민형사상 면책이다. 이거를 뭐 이유로 징계를 해서도 안 된다.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면은 왜냐하면 민사상 면책인 거기 때문에 징계를 조합 활동 이유로 하면은 부당하다. 그렇게 됩니다. 사실상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돼요. 사측이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서 불이익 처분하는 거는 금지돼 있다.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고 좀 비교적 명확한 거면은 노동청에다가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넣는다. 1호 한번 보십시오. 노동조합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조직하려고 했거나 노조 업무를 위해서 정당한 행위를 한 걸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하는 게 부당노동행위다. 아까 민형사상 면책 말씀드렸죠.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 3권의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조법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 뭐가 정당한 행위인지는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대략 4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체 측면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 자체가 활동을 하는 거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이 어떤 뭐 간부가 아니고 그냥 조합원 개인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러면은 사용자 쪽에서는 그거 뭐 노동조합에서 하기로 뭐 결의했어? 그거 뭐 위원장 지시받고 하는 거야? 라고 그런 거 없었잖아 라고 하더라도 성질상 노동조합에서 허용을 했다. 이건 당연히 조합 활동이다 라고 했으면은 그거는 이제 노동조합 활동인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뭐 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어디다가 뭐 대자보를 이제 붙였어요. 개별 조합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게 꼭 뭐 노동조합 이름으로 뭐 위원장 도장 꽝 찍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그 정도는 이제 범위 내에 있지 않냐. 그런 거고.
목적 측면에서는 뭐냐면은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경제적 지위 향상,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가 이제 넓은 거죠. 단결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들어오세요. 우리 뭐 와서 교육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게 다 이제 조합 활동인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가 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이 뭐 지나가면서 뭐 툭 던지더라고요. 그거 뭐 노동조합 해서 뭐 하냐? 그거 다니면은 나중에 뭐 승진하는데 좀 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사상으로 불이익 안 줘도 그거 나중에 그 밑보이는데 정도로만 말하는 걸 여러분이 녹음만 해놓으면은 노동조합의 단결 강화에 사실 또 단결권을 침해하는 걸로 봐서 이것도 분으로도 볼 수 있어요. 시기 측면에서는요. 시기랑 순환 방법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시기 측면에서는 취업 규칙이나 단협에서 별도로 허용 규정이 있거나 어떤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 한에는 원칙적으로 근무 시간 외에 행하여야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리 앞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래 소정 근로 시간 내에 이제 그런 조합 활동을 하면은 정당한 걸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수단 방법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유의물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은 단체협약에서 다 정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게시판 사용할 수 있고 어디 벽면에 붙일 수 있고 사업장 내에서 유의물 뿌릴 수 있고 다 정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유의물 뿌린다고 했을 때 가장 안전한 거는 출근 시간에 사업장 문 앞에서 정문 들어가기 전에 사업장 문 앞에서 유인물 뿌리면은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 누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시기적인 면에서도 소정근로 시간 이전이고 장소적인 면에서도 어차피 사업장 이제 바깥이니까 시설관리권에 미치지 않는 범위잖아요. 안 미치는 범위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막 그 유인물을 뭐 막 수천 장을 뽑아가지고 뭐 회사 옥상에서 뭐 뿌린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조금 문제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문제 될 수 있겠죠. 좀 시설관리권을 좀 침해하지 않냐 이런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한 군데다가 뭐 유인물 해놓고 갖고 가서 보세요라고 하는 것 정도도 그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를 이제 그 주체, 목적, 시기, 수단, 방법별로 이제 쪼개놓은 표고요. 아까 뭐 조합원 개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어떤 뭐 직능단체로서도 이거는 이제 어쨌든 노동조합에 이제 해당이 이제 돼야겠죠. 소수노조도 가능한가? 조합 활동이 뭐 다수노조 허락 받아야 되나? 그런 거 아니죠, 당연히. 교섭대표노조 허락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로조건 유지 개선,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단결 강화를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뭐 친목 활동 이런 뭐 봉사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이 뭐 단결권 강화, 조합원들끼리 서로 친해지고 그런 걸 위한 거라면은 조합 활동에 이제 뭐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선거 운동이나 이제 뭐 어떤 정당 가입 권유라고 하는 거는 조금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회색지대 있을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근무 시간 외에 행해줘야 된다. 다만 이제 단체 협약이나 관행에서 취업 규칙이나 허용하고 있으면은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인 판례가 있었어요. 그 주야간 교대제를 하는 사업장인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다 주간에 야간이 겹치니까 투표를 한 군데 모여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대 시간, 그 비는 시간 해가지고 앞뒤로 해서 3시간 동안 투표를 하고 이제 1시간 동안은 이제 뭐 잠깐 이제 뭐 같이 뭐 파전 구워 먹고 이제 이 정도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근무 시간 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근무 시간 내어도 정당한 조합 활동이다. 1시간 여흥이 있어도 가능하다. 정당한 조합 활동이다 봤습니다. 수단 방법은 이제 아까 봤었던 대로 이제 폭력 파견이나 안 되고 시설 관리권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제 뭐 업무에 뭐 실질적으로 뭐 지장을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뭐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운영비 원조가 있어요. 이거는 그 1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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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제 2018년도에 나왔는데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고 개입하는 행위와 전임자한테 급여 지원하는 거, 그리고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 금지를 해놓은 거고, 다만 이제 뭐 예외적으로 최소한 규모의 사무실 제공과 이제 뭐 그밖에 준해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예외로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전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운영비 원조는 원칙적으로 다 금지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항이 이제 신설이 됐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따져가지고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질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문제가 됐었냐면은 노동조합이 교섭력이 좋아가지고 회사한테 사무실도 좀 좋은 거 지원받고 뭐 복사비도 지원받고 프린터도 지원받고 컴퓨터도 지원받고, 그게 꼭 뭐 어용노조여서 그렇게 지원받은 게 아니고 힘이 세가지고 따낸 거예요. 그렇게 따냈는데 그거를 노동청이 보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야 이 정도는 시정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에요. 대기업에서.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모호하게 폭넓게 정하고 있다. 우리 법에서 금지되는 범위를. 노동조합이 힘세가지고 따내면 따내는 거지. 그거를 왜 어용노조처럼 보느냐. 그거 안 된다. 사례를 볼까요? 사례를 보면은 좀 사례가 재밌으시죠? 저도 사례가 재밌어요. 그 단체 협약이 해지가 되면은 노동조합 사무실은 계속 쓸 수 있는 걸까요? 네. 이거 이미 예전 아주 오래된 판결인데요. 이게 뭐 민법상 뭐 사용대차 법리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를 반환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단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노동조합 사무실은 계속해서 쓸 수가 있다. 이 결론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유인물 배포예요. 유인물 배포 등 노조 홍보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인데 현대중공업에서 정직 4주 징계가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부당하다. 즉 정당한 조합 활동이다 라고 본 사례인데 왜 그런지 볼게요. 이 내용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이제 선전 방송은 근무 시간 외에 2개월 동안 12번 했고 유인물 게시는 한 번 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가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고 좀 뭐 과장이나 왜곡된 게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그 근로조건 개선 유지, 단결권 강화에 해당이 되고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서 진실한 것이라면은 정당 활동 범위에 속한다라고 해서 징계가 부당해서 무효다라고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피고회사가 명예퇴직을 빙자해서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다. 명예퇴직을 빙자해서 정리해고 강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말은 의견으로서 제시할 수 있다. 조합활동으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거예요. 단협을 위반한 전환 배치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퇴직시켰다. 그럼 사실 뭐 이렇게 종용해가지고 뭐 나가라고 이제 했겠죠. 경영진은 아침부터 우리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회유하고 협박하고 탄압할 것인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언제부터? 아침부터. 이런 내용들이 유인물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다소 강조됐어도 지금 이게 그 권고사직 시키는 사실상 정리해고 권고사직을 빙자한 명예퇴직 권고사직이 되고 있다면 이 정도 표현은 이제 할 수 있다. 살인을 자행하는 소외인 사장, 악마의 얼굴을 갖고 있는 뭐 이런 비하하는 표현이 이제 다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항상 허용된다는 게 아니에요. 맥락에 비춰봤을 때 이 정도 말을 한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 목적으로 봤을 때 뭐
가능하다. 정당한 조합 활동이다. 그거를 가지고 사내 질서 문란으로 징계한 게 오히려 부당하다. 이렇게 본 판결입니다. 이거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이 뭐 항상 허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곤란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곤란하고 항상 그 상황을 봐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하게 그 비난하고 욕할 수 있는 표현을 잘 찾아서 수위를 그 넘나들면서 표현하시는 게 이 묘미입니다. 야, 이거는 무조건 악마라고 하는 건 허용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산별노조 간부의 정당한 사안한 활동은 기업의 시설관리권 침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년 판결입니다. 이것도 금속노조 간부들 이제 저랑 잘 아는 분도 계세요. 피고인 중에서 있는데 유성기업 아까 본 그 유성기업인가? 맞아요. 아까 본 그 유성기업이에요. 여기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다른 강의에 있는데 그 회사 내에 이제 뭐가 위험한 거 없나 이런 뭐 법 위반한 거 없나를 이제 찾으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회사 동의 없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폭처법상 공동 주거 침입이다. 뭐 검찰에서는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왜? 동의 없이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회사로 걸어 들어갔으니까 공동 주거 침입. 무슨 무시무시하죠. 폭처법. 이제 이건 주로 이제 원래 그 형님들, 깡패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뭐 사람 때리고 협박하고 집에 쳐들어가고 가게 쳐들어가서 칼 휘두르고 칼 안 휘둘러도 좋은 말로 할 때 뭐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라 뭐 이런 거 처벌하는 건데 노동조합한테 이 폭처법 사실 많이 적용한 거예요. 기소 자체가 좀 웃긴 거죠. 예. 근데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뭐라 봤냐? 목적이 정당하다. 아니 그냥 심심해서 놀러 들어간 게 아니고 산안법 위반 증거 수집하러 간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잡아내고 산안법 위반 그런 거 교육하러 들어간 거다. 예전에도 같은 목적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존 단체 협약상에 출입권이 보장이 됐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그 노조 아닌 판결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조 아닌 판결이 나왔고 그 이전에 그 노조 아닌 그 유령이랑 회사랑 체결한 단체 협약에서는 출입권 보장을 안 했는데 그 이전에 금속노조랑 회사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서는 출입권 보장했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정도는 회사가 예상할 수 있지 않냐. 뭐 금속노조 간부 두어 명이 들어와가지고 산안법 위반 좀 뭐 본다고 회사가 뒤집어지냐. 사실상 허용된 거 아니냐.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설이나 설비 작동 없이 눈으로만 살펴봤다. 30-40분 정도였다. 피고인들이 폭행 협박이나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제 회사에서 나와서 우리 금속노조 간부들 이제 쫓아내려고 하니까 여기 그 유성기업 이제 지부랑 이제 분회원들은 이제 왜 나가게 하냐 막 이렇게 물리력 행사하면서 그런까지 갔는데 여기 이제 간부들은 이제 가만히 있었던 거죠. 가만히 있었으니까 폭력 행사 안 했다. 점거도 없었다. 회사 출입과 관리를 배제하지도 않았다. 회사 사용자 간부가 들어오는 거를 막지도 않고 나가는 걸 막지도 않았다. 아무런 폭력적인 행사가 없었다. 무죄. 네. 무죄. 산별노조 간부의 시설 출입권을 인정한 사례. 쟁의 행위랑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 강에서 쟁의를 할 건데요. 조합 활동이 결국에는 좀 더 이제 폭넓은 게 결국에는 이제 단결 강화를 위한 모든 활동이 이제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쟁의는 결국에는 교섭에서 결렬됐을 때 그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더 넓습니다. 이쪽이 양태, 그러니까 행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업무 저해가 없고, 쟁의는 그 자체로 업무를 저해시켜가지고 교섭에 있어가지고 힘을 더 키우려고 하는 거죠. 예.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아까 하면 돼요. 묵시적
수건이 있어도 그냥 다 조합활동 된다고 했죠. 조합활동하는데 어떤 절차 필요 없는데 쟁의는 조정도 거쳐야 되고 투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쟁의에 더 불편하게 해놨어요. 네, 파업하는데 노조법에서 이거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이제 정해놓고 주체 제한도 뭐 특별하게 뭐 이제 뭐 없다 조합활동은. 근데 이제 쟁의는 뭐 공무원, 교원, 방산업체, 필수공익사업장은 그리고 필수유지 업무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종류랑 관계없이 쟁의에 대해서 헌법상, 법률상 제한이 있다. 근로시간 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노조 전임자랑 근로시간 면제자는 다르다. 이것만 사실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전임 중에서는 뭐 무급 전임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단협이나 아니면 사용자가 동의하면은 회사가 급여 지원을 안 해줘도 무급 전임자, 무급 반전임자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로시간 면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회사가 근로시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해준 대신에 급여를 지원해주는 거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무급 전임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취지는 뭐 제가 복잡하게 설명할 건 아니고 결국엔 이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은 그게 이제 부당노동행위라고 했잖아요. 어용노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법이 정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노조법의 취지예요. 사실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면제 한도보다 교섭해가지고 훨씬 더 전임도 많이 받는 데도 많았어요. 아예 이런 제도 자체가 이제 없었을 때는. 근데 오히려 이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이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를 받으면은 부당노동행위가 돼서 더 면제를, 그러니까 더 기업이 그 유급 전임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 돈이 많은 노동조합이라면은 무급 전임자를 이제 뭐 많이 하고 노동조합이 급여를 주고 뭐 아니면은 노동조합이 외부에서 사람 채용하고 그러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결국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면제 한도는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어요. 정하고 있고 조합원 규모에 따라 가지고 연간 시간 한도를 이렇게 다 정해놓고 있고요. 사용 가능 인원에 대해서도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조합원 300명 미만의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000시간이잖아요. 299명까지는. 이제 4,000시간 이내인데 이제 만약에 뭐 4,000시간으로 했어요. 4,000시간이면은 대략적으로 그냥 2명이라고 할게요. 이제 1년의 근로시간 면제가 이제 2,000시간이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파트로 할 때는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3배를 초과할 수가 없다. 풀타임은 이제 2명이잖아요. 곱하기 3. 6명을 초과할 수 없다. 파트로 했을 때 6명 이상을 파트로 할 수는 없고 딱 6명이 최대 한도다. 그 말인 겁니다. 여기도 조합원 300명 이상의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노동조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 강의는 좀 끝까지 들으셨으면은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동조합이 뭐 저런 거구나, 저런 거를 하는구나, 그리고 뭐 저런 면에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은 제가 참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